4차 수업은 한국 간병 노동시장의 변화와 중국 동포를 다루도록 해보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 한국에서 고령화와 관련된 그 정책은 크게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1994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돼서 노인복지법이 있었고요.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이제 실시가 돼요. 그러면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기존의 노인복지법은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소득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008년 제도는 굉장히 이제 진일보한 제도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재가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15%고요. 시설에서 이제 계신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20%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8년 제도 시행했을 때 하고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21년의 통계인데 그거 두 개만 비교해 본다면 2008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5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제 장기 요양 보험에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전체 노인 중에 한 5% 정도가 이제 판정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2021년 이제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의 노인이 이제 이런 그 판정을 받아요. 그러므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 12%가 이제 이런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인정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시설 급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인 요양 시설인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요양원은 10명 이상씩을 모시는 데를 요양원이라고 하고 5명에서 9명 정도를 모시는 데를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재가급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방문 요양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라든지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 물론 방문 간호도 있고요. 주야간 보호도 있고 단기 보호도 있지만 가장 또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복지용구에 대한 어떤 재가급여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휠체어라든지 뭐 전동 침대라든지 이런 거를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를 받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제 노인 장기 요양 그 서비스 그 기관인데 우리는 시설 서비스보다는 그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요양보호사 제도도 2008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라 어느 정도 준 전문직 이상의 이제 직업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준 전문직 대우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밖에 임금이 안 돼요. 그래서 말만 준 전무직으로 대우하겠다라고 하지만 거의 뭐 핑크 칼라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 시행한 지 12년이 지난 우리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인력 배치는 환자 한 3명 안 되게 2~3명당 한 분씩이 일을 하시고요. 임금은 최저임금에 불과하고요. 기본적으로 3교대 원칙이고요. 평균 연령이 한 60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에서 1급 자격증을 따려면 240시간의 교육이 요구되고요. 2급 자격증은 120시간의 교육이 요구돼요. 그런데 이제 자격증 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자격증 따신 분들 중에 현재 20에서 한 30%만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장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외국인도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 가능한 체류 자격은 거주 자격, F2, 직업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재외동포 F4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준전문직에 해당하니까. 영주 자격을 가지고 계신 F5도 가능하고요. 결혼 이민자이신 F6도 가능하고요. 방문 취업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면 요양보호사로 취업이 가능해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간병인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 미친 영향이 뭐냐면 2008년 이전에는 중국 동포와 내국인들이 다 같이 그냥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준전문직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간병인들은 대부분 220시간 교육을 받거나 또는 100여 시간 교육을 받아서 대부분 요양보호사로 전환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 동포는 전환을 못 하셔서 그냥 간병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도 이후에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곳과 중국 동포가 일하시는 곳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어디에서 일하냐면 요양원에서 일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 동포는 간병인이니까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국어로 요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요.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 이 제도에 이제 그 혜택을 보는 데라,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 본인 부담을 20%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니까 우리 본인 부담금은 4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은 뭐냐면 요양원이 아니라 그냥 병원이에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좀 더 어떤 치료 같은 것을 많이 요하는 경우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어떤 병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도 이제 간병인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어떤 약이라든지 어떤 주사는 약간 보험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은 이 보호자가 돈을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240만 원, 28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원에 계신 경우에는 간병인 분들을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 요양보호사당 2.5명의 환자를 돌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양병원은 대부분 중국 동포가 몰려 계신데 한 병실에 6분 정도의 환자가 계셔요. 그 6분을 한꺼번에 다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요양보호사가 그래도 간병인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중국 동포 간병인들은 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고 내국인들은 주로 요양원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간병인이 완전히 양극화로 둘로 쪼개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가사도우미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유입하자라는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에 비해서 간병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외국인 간병인을 유입하자라는 논란이 별로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계신 중국 동포들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곧 뜨거워질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가사근로자법하고 연관해서 이제 생각한다면 앞으로 가사근로자법에 적용이 가능한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이제 파견하는 방식으로의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어떤 유입 논의가 곧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요양원에서도 아직까지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쓰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더 많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동포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꼭 장기 휴가를 내서 모국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대체 인력을 구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쓰면 외모가 다를 경우에 그 환자가 회피하거나 거부한다. 그다음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고요. 문화적 차이로 노인 학대로 오인되는 어떤 여지도 있다.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 안 했을 경우에 정식 채용이 어렵다. 이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혹시 이제 표를 보실 수 있다면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고령화 정도 살펴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고령화를 겪는 거는 맞는데, 한국은 그 고령화의 각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즉 급속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일본이 25년 걸렸는데 한국은 18년 걸렸어요. 근데 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일본이 10년 걸렸는데 한국은 7년 걸렸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20%에서 30%로 넘어가는데 일본은 19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10년 만에 넘어가요. 그래서 2044년이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고령화 인구가 많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2050년을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5%일 텐데 한국은 40.1%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베이비 부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58년 개띠거든요. 그러므로 58년 개띠가 75세에 도달하는 해가 언제일까요? 2033년이에요. 그래서 2033년, 앞으로 10년 후에 굉장하게 이제 이런 고령화, 노인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